네, 안녕하세요. 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남선 알미늄, 인맥주죠. 누구 인맥주인지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인맥주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전에 남선 알미늄을 1월 달에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15일 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좀 괜찮죠. 그냥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거래량이 확 터진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터지고 이후에서 자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현금화는 반드시 좀 해줘야 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네, 여기 라인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라인대에서는 자 현금화가 나와야 된다.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캔들이 여기에요. 뭐 여기. 자, 그리고 이 캔들이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분석을 해드렸을 때 1월 15일 날 날짜를 보시면 여기였었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거의 2배 가까이 수급이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가면 현금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라인 때죠.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일단 거래량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시면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 주, 2주, 3주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이게 거래량이 적은 게 아니라 이게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거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이 캔들 때 분석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터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거의 2배 이상 터지면서 이런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받고 그다음에 지지받고 다시 저항받고 여기에서 정리가 되고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을 때에 여기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돌리면서 여기에 대한 거래량이 이미 터졌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빼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늘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줄어야지만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거는 확실하게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냥 주워 들은 내용이지 하락할 때 주가 이 거래량이 빠져 좋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내세워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항상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를 갖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주가를 뺄 때 거래량이 줄여야 하는 자리가 있고 늘려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없었을 때 얘기 아닙니까? 이게 없었을 때 이 내용이 제가 이것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거래량이 터지면서 제가 여기는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일단 여기가 끝나는 자리예요. 여기가 이렇게 이 자리는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러면 여기가 끝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주가를 뺄 때 거래량을 줄이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주가를 빼면서 거래량이 줄지 않습니까? 이게 왜 주는지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빼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 커봐라. 주가를 뺄 때 거래량을 빼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아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주가를 뺄 때 거래량이 줄은 게 아닙니다. 이건 거래량이 줄은 게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늘렸다라고 봐야 돼요. 왜? 단가가 낮잖아요. 단가가 가격이 싸면서도 거래량을 이건 줄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단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뺀다라는 것은 매수와 매수가 적을 것뿐 그러니까 적은 것뿐이지만 어떻게 매도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해야지 이게
빼면서 거래량이 준다. 이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그건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여기에서 확실하게 물량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빼지 않습니까? 다시 뺄 때 어떠죠? 거래량은 늘려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어느 누군가가 얘기하는 주가가 뺄 때 거래량 빼는 게 좋다는데 이건 뭐지? 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거래량이 늘릴 때가 있어요. 늘어날 때가.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확실하게 이게 나갔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건지, 여기가 정리가 되는 건지, 정리가 돼서 다음에 물량을 잡아서 올리는 것,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거래량을 뺀다라는 것이 좋은 거다. 이게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여기서 물량이 이렇게 터질지 이렇게 터질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예측을 하는 게 뭐냐, 거래량이 터지면은 여기가 끝나는 거다라는 것을 그냥 아는 것뿐이지 이게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져서 여기 자 터질지 안 터질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 현금화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다음 자리를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걸 예측을 한다든지 다음이라는 것을 대응을 할 때는 반드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라든지 이 위치를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리를 어떻게 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올라가던 빠지던 이거를 그냥 가만히 볼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나와야지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수급을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개인의 물량이 상당히 지금 좀 많이 빠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위치에서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외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 외인도 누가? 외인에서도 그냥 외인이 아니라 자,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여기에서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온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꼭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간이든 외인이든 프로그램에서 들어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위치와 거래량을 봤을 때는 자, 지금 자 볼게요. 이런 상태 엄청난 상승이 나오면서 눌렸다가 한번 정리를 해주고 다시 잡아서 이렇게 들려 올렸다. 여기에서 제가 이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올렸다라는 것은 완전히 정리가 다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손이든 세력이든 어느 정도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빼는 거 뺄 때 거래량 그리고 다시 들어올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큰 손이든 세력이든 물량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월봉 잠깐 보겠습니다. 월봉에서도 제가 예전에 분석을 해드렸던 라인대가 여기인데 여기 보시면 계속 저항이 생겼어요. 저항이 생겼는데 저번 달에 3월 달에 안착을 하더니 자 거래량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터져주면서 이렇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자 그런데 지금 4월 초 아닙니까? 4월 초인데 거래량 이게 적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적절하다는 건 뭐냐? 상승을 시키는 거에 있어서 적절하다는 거지 이번 달에 적절하다가 얘기할 수 없다. 4월 초다 지금. 그럼 4월 말까지 터진다 그러면 이렇게 터지겠습니까? 중간에 줄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이 모양으로만 봤을 때, 자, 이 모양으로 봤을 때 지금 자 4월 달에 세 번의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 나머지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상승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더 가기를, 더 추가 상승이 나오기를 아무래도 원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서 이걸 뛰어넘는, 그게 아니라 조절이 되는, 이런 데서 쉬어간다든지 한번 눌렸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던 쉬었다 이렇게 가던 간다라고 하면서 자 거래량이 지금처럼 갑자기 단기간에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자리를 유지해 주면서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이 자리를 그냥 다시 한번 뛰어넘을 수 있다. 지금 이런 모습, 자 이건 분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8,000원도 충분히 넘는다. 8,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8,000원에서 9,000원도 단기간에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였죠? 거래량이다. 만약에 8, 9,000원을 찍으러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 라고 하면 여기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량 없이는 쉽게 올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터지면서 횡보한다든지 빠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라는 게 이 위치하고 거래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분석이 그러니까 완벽하다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분석이 돼야지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터진다. 과연 이게 이렇게 터질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터지는 게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자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고 위치에 온다라고 하면 이런 위치에 이런 거래량이 오기 시작하면 어느 위치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매도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강조하는 것은 이 위치를 보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위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이냐 손실이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량 하나만 보고 매도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지 않고 가격을 보지 않고 여기를 안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려놓고 이것만 보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잘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 있던 올라가 있던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어디 거기에서는 자 이 자리에 있던 빠지기 시작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죠. 상승을 하냐 하락을 하냐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래량이라는 거죠. 이 거래량은 분명히 특별한 거래량이에요.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매도가 없다. 이런 자리에서 매도 없으면 그냥 거래량 조금만 막 올려도 그냥 급등이죠.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자 올라가냐 내려가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상승한다 하락한다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터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보니까 우리가 자 일봉에서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래 여기에서 거래량 엄청 터졌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저 지켜볼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지켜보다가 어떻게 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엄청난 하락이 생기죠. 그러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기 어느 정도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고 적절하게 터졌을 때 그냥 그때부터 어느 위치이든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점을 계속 이렇게 갈아치우고 있으니까
자, 밀리더라도 나는 견디고 여기를 기다리겠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예,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기다리더라도 어떻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그 위치는 아무리 저점이다 하더라도 기다리기는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다. 어디 위치든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신뢰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분석 자체가 좀 어설프긴 하지만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지는 그 위치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도 자 보시면, 자 여기 상당히 많이 터진 자리예요. 여기에서 약간의 좀,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위치에서 이거보다 더 터지면 이건 저는 글쎄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이만큼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반도 엄청나게 터지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여기보다 조금 적은 거래량이 터진다 하더라도 매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